안녕하십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의 필수 채널 청구수입니다. 생각보다 이 부가가치세가 뭔지 잘 모르시는 사장님 혹은 실무자분들이 종종 계신데요. 이 부가가치세 개념을 꼭 알아야 새는 돈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부가가치세가 뭔지 실제 예시를 들어가며 정말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부가세 평생 헷갈리지 않으실 겁니다. 부가가치세를 알기 위해서 먼저 부가가치에 대해서 이해해야 하는데요. 부가가치란 말 그대로 새롭게 만들어진, 새롭게 더해지는 가치를 말합니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장님이 여러 가지 식재료를 5,000원에 구매를 하셨습니다. 이 5,000원에 구매해서 식재료를 통해서 요리를 열심히 해서 손님에게 음식을 7,500원에 판매를 합니다. 그러면 사장님은 재료를 5,000원에 사서 7,500원에 판매를 하니까 사장님이 만든 부가가치는 2,500원이 됩니다. 이 2,500원이 부가가치입니다. 부가가치이고요. 그럼 부가가치세란 뭐냐? 부가가치세란 가치의 10%를 곱한 게 부가가치세입니다. 그럼 이 경우 발생하는 최종적으로 부가가치는 2,500원의 10%인 250원이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5,000원에 재료를 사서 7,500원에 판매를 해서 사장님이 2,500원의 부가가치를 만들었고 이때 최종적으로 부가가치세는 250원이 됩니다. 부가가치에 10%의 세금이 붙는 것을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게 될까요? 이 부가가치세는 사장님이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 거래를 할 때 사장님이 100만 원짜리 물건을 팔면은 소비자에게는 실제 110만 원에 판매를 하는 거고요. 소비자가 부가가치세 10만 원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장님들 중에 가끔 나중에 부가세 신고 기간이 돼서 부가세를 내야 할 때 내 돈을 뺏기는 것 같은 되게 속상한 기분이 드실 때가 많은데 사실은 내 돈이 아니라 이 소비자가 나한테 맡긴 세금을 이후에 내는 개념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내 돈 내는 것처럼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소비자로부터 받은 돈을 잘 보관해왔다가 이후에 신고 기간에 납부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받고 어떻게 걷고 어떻게 신고하고 어떻게 내야 할까요? 우리나라는 이 부가가치세를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라는 방식으로 받고 내고 신고하고 있는데요. 이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아셔야지 부가가치세를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전단계 세액공제법도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정말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아까처럼 식당 사장님을 가정하겠습니다. 사장님이 마트에 가서 고기, 야채, 계란을 10,000원어치 구매를 하게 됩니다. 고기, 야채, 계란이 10,000원어치라는 것은 실제 사장님이 내는 돈은 11,000원이 되겠죠. 고기, 야채 금액 10,000원어치에다가 10%인 부가세 1,000원을 내게 됩니다. 이때 이 1,000원은 사장님이 매입할 때 내는 돈이라서 매입 부가세라고 합니다. 매입 부가세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재료를 통해서 열심히 요리를 하셔가지고 손님에게 15,000원의 음식을 판매합니다. 15,000원짜리 음식을 판매하면 손님은 이 사장님에게 16,500원의 돈을 지불하게 됩니다. 이때 음식값 15,000원 플러스 부가세 1,500원을 내게 되는 거죠. 이때 부가세는 매출 부가세입니다. 사장님이 매출이 발생하면서 받게 되는 부가세입니다. 그럼 사장님 입장에서는 부가세를 1,000원을 냈고요. 1,500원을 받았습니다. 이때 받은 부가세액, 매출 부가세액에서 낸 부가세를 뺀 금액이 최종적으로 사장님이 국세청에 납부해야 되는 부가세가 됩니다. 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되는 부가세를 구하는 방식이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 매입해서 냈던 매입 부가세를 매출하면서 발생한 부가세로 빼주는 것을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단계 세액공제법으로 산정한 부가세는 앞에서 계산했던 방식과 동일한 값을 도출해내는데요. 예를 들어서 10,000원의 재료비, 15,000원의 음식값 빼면 5,000원이 됩니다. 5,000원에 10%를 곱하면 500원이 되죠. 아까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통해서 산출했던 부가세와 동일한 부가세가 산출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전단계 세액공제법이 없었다면 모든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이렇게 계산을 해서 매번 부가세를 산정을 하고요. 이걸 매번 국세청이 받아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을 텐데요. 이렇게 되면 너무 복잡하고 국가에서도 세금을 수취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통해서 정해진 날짜에 한 번에 부가세를 산정하고 국가도 정해진 날짜에 한 번에 부가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부가세 언제 신고할까요? 부가세는 일반적으로 1월 25일 전에 7월에서 12월까지의 부가세를 한 번에 신고를 하고요. 7월 25일 전에 1월에서 6월 사이에 부가세를 한 번에 신고하게 됩니다. 이 각 신고 기간에 6개월 동안 발생한 모든 매출 부가세와 부가세를 빼서 나오는 값을 신고하고 실제로 납부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매입 부가세가 매출 부가세보다 큰 경우에는
오히려 부가세를 환급받게 됩니다. 오히려 국세청으로부터 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면요. 사장님, 아까 가게 사장님이 마트에서 모든 식재료를 살 거 아닙니까? 6개월 동안 샀던 모든 식재료에 대해서 사장님이 냈던 매입 부가세가 있을 거고요. 또 손님들에게 음식을 팔면서 받았던 매출 부가세가 있을 겁니다. 이 6개월 동안 발생했던 매출 부가세와 매입 부가세를 빼줘서 나오는 금액을 신고하고 납부하게 되고요. 만약에 가게 사정이 너무 안 좋아서 매입 부가세가 더 큰 경우는 환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가세 예시를 들어서 설명드리니까 별로 어렵지 않고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지 않으신가요? 오늘 소개드린 부가세와 전 단계 세액공제법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부가세와 관련된 가산세, 감면 방법 등 꼭 필요한 정보들을 공유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작지만 강한 중소기업의 대표자님, 실무자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